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호모 에렉투스. 예. 요거 아는 체 많이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호모 사피엔스는 조금 아는데 그 전에 호모 에렉투스는 잘 모르잖아요. 예. 자, 간단하게 호모 에렉투스는 왜 그렇게 잘 나갔다고요? 직립보행. 좋아요. 또 불사. 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불로 인해서 남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랬죠. 예. 그 남는 시간 동안 문화, 놀이, 그렇죠. 남는 시간을 잘 활용했다고. 근데 왜 망했다고요? 왜 멸종됐다고? 게을러서. 예. 나중에 시간이 계속 남으니까 띵가띵가 놀다가 결국 멸종하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어요. 자, 오늘은요. 고구마 제로. 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암울해서 암울한 거 하면 같이 암울해져서 안 돼요. 아까 보세요. 설교 시간에도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예. 예. 그래서 오늘은요. 예. 우리의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업데이트. 자. 홍성찬 형제님. 국민의 의무 알죠? 몇 개 있죠? 오, 좋아요. 뭐뭐 있죠? 네. 오. 네. 갔다 왔잖아. 예, 좋아요. 자요. 4개. 오유. 예, 갔다 왔잖아. 좋아요. 그렇게 4개라고 배웠죠. 근데 둘이 속았어요. 속았다고요, 우리.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확인해 봤어요. 요즘에 고등학교를 다닌 한솔이나 수아, 수민들 확인해 봤더니 얘네들은 5대 혹은 6대라고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의 4대 의무? 아니에요. 6대예요. 정확히. 6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국민의 의무는 어디 보면 나올까요? 정답이 헌법 보면 나와요.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는 헌법 제2장, 제2장이라 하면 10조부터 39조예요. 여러분 헌법 1조는 헌법 제1장은 1조부터 9장까지거든요. 1조부터 9조까지인데 거기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나온다, 부속도 서로 한다 등등 대한민국의 전반에 대해서 나와요. 개요 같은 거예요. 개요. 그 다음에 2장이 뭐냐?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예요. 2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2장에 나와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가 있다. 먼저 교육의 의무는 뭡니까? 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교육의 의무는요, 니네 교육 받아야 해가 아니에요. 정확히 모든 국민이 교육의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죠, 앞에. 근데 모든 국민이 아니라 누구? 여기 보세요. 그래 보면. 자, 간단하게 장로님과 집사님은 교육의 의무가 없어요. 왜죠? 자녀나 보호하는 미성년자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만 이 교육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교육의 의무는 내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없는 애들 있죠. 그 보통 할머니나 살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법적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법이. 우리나라 법이. 그러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미성년 후견자가 돼요. 그래서 그 미성년 후견자가 됐으면 그 사람은 자기 돈을 써서라도 이 미성년자를 교육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헌법.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육의 의무는 누가 진다고요?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 네,만 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한 9살, 10살 되는 우리 애가 있는데 학교에 안 보내. 그럼 나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여서 초등교육법에 따라 저는 제재를 받아요. 벌금을 내든 깜빵을 가든 그렇게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의무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무를 진 자가 있잖아요. 맡은 자. 그게 명확해야 돼요. 그게 누군지. 즉 다시요. 한솔이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 숨겨둔 애 없지? 없어요.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네. 자, 그리고요.
그러면 근로의 의무는 뭡니까? 근로의 의무.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렸죠. 근로의 의무는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헌법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근로의 의무에 따라서 우리를 전시 동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강제 노역 같은 걸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거. 그러면 우리에게 근로의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거의 없어진 법이에요, 지금. 근로의 의무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헌법이 우리도 지금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서 없애야 할 의무 중에 하나고요. 용어도 바꿔야 돼요. 근로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왜죠? 왜? 근로는요. 근면하게 노동하라는 뜻이에요. 근면한 노동을 근로라 그래요. 아니 노동을 왜 근면하게 합니까? 받은 만큼 해야죠. 그렇죠? 노동은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 받으면 최저로 일하면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받고, 그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예요. 근데 우리 헌법엔 근로라고 나와 있어요. 바꿔야 돼요. 노동으로. 자, 그리고요. 납세의 의무는 뭡니까? 세금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친다. 모든 국민이에요. 자, 일단 세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다 배웠어요, 우리 이거? 아니요, 아니요. 좋습니다. 예, 정의연 지사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어요. 직접세는 내가 국가에 직접 내는 세금. 간접세는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원천징수고 그거 말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처럼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한 번 돌아서 내는 세금 있죠.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미성년자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재산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근데 미성년자도 커피 뽑아 먹으면 간접세를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요. 다른 말로 외국인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직접세는 안 내지만 간접세는 내요. 외국인은. 그렇죠? 예.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보세요. 법률로 진다 하죠. 법률이 정하는 바. 그러면 지방세는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방세는 법률이 아니라 지방조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법이 있어요. 지방세법에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뭐 알아서 정한다. 그렇게 법률을 미리 정해놨어요. 즉 세금은 법률로 의해서 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극단적인 예로 보호세라는 거 있었죠, 옛날에. 깡패들이 상인에게 거는 보호세. 이거 불법이에요, 당연히. 왜죠? 법률에 안 나와 있으니까. 즉 나쁜 놈이 함부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내리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 아, 맞아요.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예, 이게 납세의 의무예요. 납세의 의무.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필요한 재정은 우리 세금을 충당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필요한 재정은 여러분들 알아서 벌어서 쓰시죠. 그런데 가끔 어떤 일이 터져서 우리 가정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출 받거나 꼬거나 이렇게 하시죠. 국가도 빚을 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국채라고 합니다. 국채. 국가가 돈을 빌려오는 거. 그러면 국채를 해서 돈을 더 늘렸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걸 추경이라 해요. 추경. 돈을 늘리는 거. 추경이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국채를 발행하는 건 적정한 수준이 필요해요. 수준이.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빌리는 거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잖아요. 떼먹을 일 없잖아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어느 나라든 국채는 발행을 해요. 근데 그 국채보다 더 그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건 세금이에요. 이해되시죠?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금을 깎으면 다 좋다고 하는데 세금을 깎으면 뭐가 늘어나겠어요? 국채 같은 게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세금 깎아주는 사람 찍으시면 안 돼요. 예. 적정한 세금. 우리나라의 수입 지출을 근데 우리 뭐 한 달 월급 한 500 받고 그래서 가게는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가 넘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계산하고 그걸 대신 적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 감시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국방의 의무. 아유, 그렇죠. 아유. 자, 엊그제 저희 수민이에게도 이제 병역 통지서가 왔어요. 예. 원래 고3 때 와요. 원래 고3 때 와요. 네,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랬죠. 2절에 보니까 2조 2항에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로 인하여 불이익을 처벌받지 않는다. 좀 이상하죠. 국방의 의무가 맞습니까? 병역의 의무가 맞습니까? 아니요, 국방이 맞아요. 국방의 의무에는 제일 일반적인 병역의 의무가 있고 또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간첩을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국민이 다 여기 보세요. 모든 국민이 다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즉 맞아요.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몸이 건강치 않은 남자든 그래서 신검을 탈락했든지 간에 간첩을 보면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비상사태 때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20세 이상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져요. 이해되십니까? 헌법에서 우리에게 강제로 이행하는 의무는 병역의 의무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갖고 있는데 20세 이상 그 밑에 병역법에 의해서 20세 이상 남자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남자들 억울하죠? 갔다 왔잖아. 갔다 왔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줬죠. 그게 1999년 위헌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거 보세요.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 제도 20여 년 만에 부활하나 제가 싫어하는 그 당의 한기호 의원 병역 이행자 군 가산점 부여 법률안 발의. 이거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런 데서 우리가 선동당하고 속는데 저도 아들만 둘이고 큰아들 5월에 군대 가고 막내 그 나왔고 그리고 우리 은수도 그렇죠. 신검도 받았죠 지금. 애들 다 우리 애들 다 쓰려가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왜 위헌이냐? 그리고 다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게 왜 미친 짓이냐? 통계를 내봤어요. 이게 정확히 뭐냐면 6급 이하 공무원 임용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3에서 5% 가산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남자 전체 중에 6급 이하 공무원에 지원하는 비율이 1%가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군대를 갔다 온 남자 전체한테 이익을 줘야겠죠. 근데 이 공무원 군 가산점 제도는 전체가 아니라 남자 전체 1%한테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군대 갔다 온 건 어차피 남자들의 일종의 손해가 맞잖아요. 그럼 이익을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근데 그거를 군대 안 갔다 오거나 여성이거나 장애인으로서 공무원에 임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주면 안 돼요. 왜냐? 공무원 임용고시 정말 0.1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남자를 군대 갔다 왔다고 3%를 줘버려요. 5%를 줘버려요. 그럼 여자들이 다 떨어져요. 장애인들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몇 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정부 책임이다라고 나와요. 즉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을 이행한 남자들에게 보상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의 1%만 주는 방식 안 되고 오히려 병역 의무 미이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주면 안 되고 이들에게 이거를 그래서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에게 실제적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안을 만들어라 라고 판시를 했는데 국민의힘 그 당시 한나라당이든 새누리당에서 이것 봐라 민주당은 이렇게 남자들 싫어한다라고 선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바보 같은 20대 30대 남자들이 맞아 우리 군대 갔다 우리만 손해야 라고 선동을 당했어요. 멍청해서 그래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는 거 여자에 비해 손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자들을 손해보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있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군대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들이 우대를 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대도 100명 중에 아니 1000명 중에 1명 0.1%니까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권고했느냐? 병사 월급을 높여줘라. 예, 그건 말이 되죠. 그리고 군대 다녀온 시점을 기업에 취직했을 때 호봉으로 인정해라.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 여자들은 8호봉부터 시작하는데 남자들은 15봉부터 시작합니다. 15봉부터. 맞는 말이고. 그리고 지금 또 설계하는 안이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에서 2년을 납부한 걸로. 이런 식으로 2년에 대한 보상을 하라라고 권고를 했고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그리고 누구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중지를 모으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병사 월급 되게 높아진 거 아시죠? 자, 수아야. 2등병으로 들어가서 병장으로 제대할 때까지 그 국방 뭐 적금 있잖아. 한번 총 얼마 타와? 예. 네. 잘 가요. 예. 그래서 육군은 3,000 타오고요. 그리고 공군은 한 3,600 타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이 변화한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청년 적금 아시죠? 내가 100만 원 내면 국가에서 한 2, 30만 원 더해줘서 하는 거. 그거를 군인 적금이 제일 세요.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중에는 모병제로 가긴 가야 돼요. 징병제 말고. 우리가 근데 이거는 좀 더 평화가 유지된 다음에. 그런데 이 국민의힘 새끼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 모병제로 가면 이런 문제 다 없어지죠. 남자든 여자든 원하면 가는 거니까 직업군인으로. 없어지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지 않고 선동만 하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불쌍한 20, 30대 남자애들은 멍청해서 그거 속고 있고 또. 맞아. 왜 여자는 안 가? 우리 억울해. 그러고 있고. 속아서 그래요. 헌법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근데 되게 길고 재미없어요. 자, 되게 재미없어요. 네. 이게 4대 의무고요. 이 4대 의무는요.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재헌헌법 제1호 헌법이 있죠.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주 역사적으로 유구한 우리나라의 4대 의무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중에 보면은 근로의 의무 거의 유명무실화됐죠. 그리고 교육의 의무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 중등이 의무교육이잖아요. 거의 99%다 가요. 의무가 다 의무 잘 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헌법을.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 누가 만들었을까요? 전두환 일당이 만들었죠. 이때 이 나쁜 놈들이 법은 또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시기와 안 맞아서 이상한 게 좀 있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헌법 같은 거 없다고. 헌법 1장 1조가 다르잖아요. 일단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 너무 좋다니까 헌법이. 헌법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대로 안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이때 바꿔요. 뭘 바꾸느냐. 32년간 4대 의무였던 헌법의 우리 국민의 의무를 이때 6대 의무로 바꿔버려요. 전두환 일당이 6대 의무. 어떤 의무로 넣었을 것 같습니까? 자, 아는 사람은 여기 20대 입 닫고. 자, 30대 이상 어떤 의무를 추가했을까요? 2개. 네? 주거? 아닙니다. 근데 힌트 드릴게요. 상상도 못할 만큼 좋은 거예요. 잘 만들었다니까요, 법은. 네? 아니에요. 자, 한술 뭐야? 하나.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고 그 다음에 87년도에 육공화국 헌법이 또 바뀌었어요. 노태우 이후로. 노태우 이전에 한번 바뀌었어요. 그때도 유지가 됐어요. 6대 의무가. 그 45년간 즉 80년도부터 지금까지 45년간 6대 의무예요. 하나가 뭐냐? 환경 보존의 의무예요. 좋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얘네들도 배웠는데 또 하나는 안 배웠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복지 조금 비슷해. 뭐? 도와주는 약간 그쪽이야. 약간 있어, 약간. 네? 봉사? 이게 비슷한 쪽이에요, 지금. 근데 뭐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의무. 처음 들어보죠? 지금 그러셨죠? 이게 정상 반응이에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의무. 즉 내가 내 돈을 쓰는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공공복리에 맞도록 써야 된대요. 이게 우리 헌법에 있다니까요. 이게 80년대부터 있었다고요. 전두환이 만든 게 이 헌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좋다니까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환경보전, 헌법 제35조에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거는 생활권이죠. 그 뒤에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와 누구? 예, 국가와 국민. 이제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조차도 환경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1980년대부터 헌법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1980년이면 제가 4살 때예요. 제가 84년도인가에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그러면 초등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어정숙 집사님, 1980년도에 몇 학년이셨습니까? 어느 학교 몇 학년? 80. 네. 고등학생이죠. 그럼 그때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우리 헌법이 바뀌었어. 이제 6대 의무라고 배웠어야 했어요. 그렇죠? 헌법은 바뀌었는데 교과서는 안 바꿔요. 왜 안 바뀔까요? 이제 계속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환경 보호와 보전은 다릅니다. 달라요. 보전은요, 보호하고 발전시킨다의 준말이에요. 보존은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보전은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게 보전이에요. 환경을 보존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양광 사업하는 거, 태양광이나 풍력을 바꾸는 거, 헌법에 합치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 또 윤석열로 가야 되는데 안 갈게요. 네. 원자력이라든가 방사능 등등등, 그쵸. 어유 열받아. 그린벨트 아리백, 그쵸. 예. 많이 생각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이거 잘 몰라서 헌법 개론을 봤어요. 그랬더니 88년도 헌법학 개론부터 이게 나와요. 88년 헌법 개론부터.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환경 보존의 의무와 책임은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공해 외에 정치공해, 즉 국가 권력 행사에서 오는 생산과 생산 방해도 있고 개인의 폐기물도 있다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즉 한국학연구원 공익기관이에요. 그래서 발간한 헌법학 개론에 나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정치공해. 딱 지금 상황이죠, 여러분. 예, 정치공해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 함의가 돼 있다고요. 어머, 우리나라 헌법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아, 지금 상황이구나. 근데 우린 지금 진짜 정치공해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국민은 환경 보전이라는 거는 정치 공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즉 국가는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어우, 여러분, 내란성 우울증, 내란성 수면 장애, 내란성 분노 조절 장애, 그렇죠? 아니요, 또 있어요. 이명희 선생님보다 더한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말 조곤조곤 하는데 윤석열 얘기면 나오면 쌍쇼 나오는 분이 있어요. 주변에. 저는 애정쌤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내란성 분노 조절 장애. 예. 예.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좋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정치 공해를 헌법에, 예, 그러니까 환경 보전을 해야 되고. 자, 우리 어종숙 집사님,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하러 다니시죠? 이거 넣으세요. 저 이거 보고
감동을. 환경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에도 그렇지만 거기에 정치 공해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어머, 우리나라 헌법 진짜 짱이다 했어요. 자, 그 다음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의무. 처음 들어보시죠? 말이 어렵죠.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건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죠. 그 2항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라고요. 자, 실제로 그래 판례 찾아보니까 내 땅인데 길이에요, 길. 그러면 거기다 차단막을 치면 불법이에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내 땅인데 현재 길로 사용되고 있죠. 공공복리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차단막을 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국가에 의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수용해 가라고. 내 거니까 국가가 적당한 가격에 사가라고. 그게 권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죠. 시장주의죠. 자유시장주의잖아요. 즉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재산권이라는 것은 정말 하늘이 내게 준 나만의 독특한 권리, 내 돈 내가 어떻게 쓴다는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니라고요. 전두환 일당이 정해놓은 헌법에, 이 좋은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재산권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재산권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재산권은요.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보장합니다. 자, 간단하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단위로 매매된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노예. 아니, 노예제도 없었던 나라 있나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있었잖아요. 노비들 다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 어디든. 그리고 흑인 노예도 있었고. 자, 우리도 조선시대에 노비는 내 재산이다 인식했었죠. 근데 지금은요, 사람이 내 재산이다? 큰일 나죠. 여러분, 재산권은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권한이 아니에요. 법률을 정하는 거예요. 법률로.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땅의 모든 집과 땅은 나라에 귀속된다는 법률을 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이 있으시면 땅 있으시면 다 나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수용이라 그래요. 수용. 예. 또 재산권은요 하늘이 내게 준 나만의 권리가 절대 아니라고요. 법률로 정하는 권한이에요. 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어떻게 써라?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쓰는 건 좋은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써라. 즉 이걸 써서 너만 좋고 다른 사람 피해보게 쓰면 헌법 위반이죠. 네. 아, 맞아요. 근데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 헌법 제9장의 경제가 나와요. 제9장. 우리 2장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고 9장. 그래서 119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시장 원리, 이거 그거예요. 그리고 창의를 존중하며 기본으로 한다. 즉 자본주의 자유시장 원리를 1항에 딱 박아놨어요. 근데 2항에 더 길게 보면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분배를 해야 된대요. 국가는 분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겁니다. 사회보장법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그렇죠? 마음대로 돈 쓰는 거 못하게 해야 된대요. 경제의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요 자본주의 체제가 맞지만 경제 민주화를 포함한 자본주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유시장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부자들만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 뭐냐? 민주적 자본주의라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 옛날에 이거 한번 했었어요. 인문학 강의 때. 민주적 자본주의라 그래야 이 헌법 119조의 1, 2항과 23조의 1, 2항을 다 통과하는 게 민주적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적 자본주의.
내 재산이지만 내 맘대로만 쓰면 안 되고 공공복리에 적합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내 재산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뺏어갈 수도 있다. 이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본주의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이런 거 비슷한 것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주구장창 민주적 자본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민주적 자본주의. 놀랍죠?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왜 이런 걸 80년도에 헌법을 바꿨으면서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겁니다. 기득권층들이 헌법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요. 4대 의무에서 6대 의무로 바뀐 지 4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다 4대 의무만 알고 있잖아요. 근로의 의무는 사실상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의무를 딱 들이대면서 여봐라 근로의 의무가 있잖아. 너 어디 회사를 지각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요. 근로의 의무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국가가 우리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그거다. 우리 거기에 따라야 돼 그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대 의무를 몰랐던 이유는 기득권층들이 가르치지 않아서예요. 가르치지 않아서예요. 이거 알면 환경 보존의 의무 아까 보세요. 국가와 국민에게 의무가 있고 산업체도 오염물질 배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정치 공해를 발생시키면 안 되고 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니들이 니들 돈 쓰는데 니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남들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법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안 가르쳐요. 그래서 헌법을 외운 게 아니라 여러분 뭘 외우셨습니까?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죠. 헌법을 외운 게 아니라 그 쓸데없는 거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법 인터넷 가서 네이버든 어디 가서 헌법 치면 이 헌법이 우리나라가 총 한 130개 항이 있거든요.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돼. 금방 돼요. 제발 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누구랑 배틀이 붙어요. 막 말싸움을 해요. 최종 기준이 뭡니까? 헌법이에요.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의 최종 기준이에요. 저희 목사들 사이에서도 신앙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최고 기준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경 같은 건 우리 국민의 헌법이에요. 이걸 아셔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종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전문도 했었고 1장도 했었고 이제 2장 했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좋다고요. 헌법 좋아요. 몇 개만 부분 개정만 하면 돼요. 예, 속지 않기 바랍니다. 깨어서 이런 거 아셔야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답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밀푀유 나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